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9살 직장인 여성이며 저의 연애담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야심한 밤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저의 연애담은 사내 연애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내 연애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고들 하는데요. 저 역시 사내 연애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저희 회사 과장님과 4년째 연애 중입니다. 직원이래 봤자 딱 3명인데 각각 대리, 차장, 과장으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으니 과장이란 직감 자체가 별스러울 것도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정도 출근할까 말까 하는 사장님이 있고요. 저는 이런 단촐한 회사에서 몇 년째 일하다 보니 직원들과는 가족 이상으로 친해져서 퇴근 후에 회식도 자주 하고 휴일에는 누구네 집 근처에서 간단히 한잔 하자는 등으로 급작스레 약속이 잡히는 등의 가족적인 사이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님과 썸을 타는 만남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과장님은 총각이고 저보다 10살 정도가 많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완전한 총각은 아니고 돌아온 싱글 돌싱이죠. 애도 둘이나 딸렸고요. 물론 과장님이 직접 기르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본가에 부모님이 기르고 있고 한 번씩 전처도 드나들면서 아이들을 이리저리 보살피고 있다고 했고요. 아이들의 양육비는 과장님과 본가에서 반씩 나눠서 내고 있고 전처는 피해자이기에 그저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는 정도로만 양육에 보탬을 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 그래요. 과장님이 바람피다 걸려서 이혼을 하게 된 것이고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혼을 하고 보니 사회의 시선이 따가운 것은 물론이고 같이 죽고 못 산다며 가정을 파괴시키는데 일조한 상간녀는 어느 틈에 도망가 버리고 없더랍니다. 그렇게 말하며 과장님은 자신이 참 순진하고 바보였다며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기 직전이었고 바람이 몹시 불던 몇 해 전 가을날이었죠. 저 역시도 전 남친과 이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과장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요. 과장님은 다른 직원들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도 끝까지 남아서 자신의 넋두리를 들어주는 제가 고마웠던 것인지 사소한 이야기 하나까지 다 해가며 자신이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저도 남친과의 마음 아팠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고는 힘내자며 다시 소주잔을 쨍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도 우리는 사무실에서 서로에게 눈빛을 교환하며 점점 연인의 무드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친과 이별한 제 감정을 추스릴 때까지만 과장님에게 잠깐 기대하지 생각했고 과장님 역시도 골치 아픈 이혼의 과정이 몰고 파장이 조금이라도 잠잠해질 때까지 비밀스럽게 저를 만나야지 생각했더랍니다. 아무도 우리의 만남을 반기지 않으리란 것을 알았기에 철저히 비밀에 붙이며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과장님은 주말에 본가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는 약간의 양육비를 부모님께 건네고는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머리 아픈 것을 시킨다는 것이 목적이었고 저도 속 답답하던 것을 떨어낸다는 심정이었기에 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치유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저의 친구들이 제게 소개팅을 하라며 이리저리 요란스레 전화를 해대고 있던 즈음이었지만 저는 다 물리쳤고 그런 제게 친구들은 이미 벌써 누군가가 있나 보다 하면서 사그라졌습니다. 그만큼 과장님은 제게서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최소한 현실적으로 12시간 가까운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근무 중에 8시간 그리고 퇴근 후 데이트하느라 4시간 정도는 항상 저와 붙어 있었으니 거의 가족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한 셈이었죠. 전 남친과의 이별로 흔들리던 제 마음을 누군가가 저를 붙잡아주지 않는다면 저는 세상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을 만큼 지쳐 있었던 터라 과장님이 있단 것은 너무나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과장님과 저는 지금 4년째 사귀고 있습니다. 처음엔 몇 달이나 가려나 생각했었는데 그만큼의 세월을 흘려보냈단 것이 지금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우리는 한 번씩 서로 확인을 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긴 세월을 연애한 것이 맞느냐고요. 이제는 사무실의 직원들도 우리 사이를 다 알고 있고 겨우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하는 사장님조차도 알고 있을 정도이니 더 이상은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결혼할 거냐고 다들 넌지시 조심스레 묻곤 합니다만 아직은 제가 명확한 답을 못합니다. 우리가 연애한 세월 동안 과장님의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는 10살 가까이 되었고 그 아이들이 최소한 20살 성인이 되기까지는 10년 정도는 더 남았으니 그때까지는 과장님이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정도의 결혼을 한다고 쳐도 아이들이 받아들일 또 다른 마음의 상처까지 생각을 해야만 한단 거였죠. 때에 따라서는 아이들 교육 여건을 위해서 과장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야 할 경우까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눈앞에 와닿고 보니 저는 점점 자신이 없어지더군요. 이제 서른을 앞두고 있는 저이지만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손이 많이 가는 성장기 아이들을 둘씩이나 더구나 곧 사춘기가 다가와서 심적으로 온갖 힘겨움이 몰아칠 나이의 아이들 둘을 제가 엄마라는 이름으로 이끌어갈 자신은 도저히 없었던 것입니다. 과장님은 요즘 넌지시 제게 결단을 촉구하는 눈치입니다. 그 이유에는 한 가지 원인이 얽혀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새 여자가 생긴 것이지요. 언제나 여자가 끊이지 않는 그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의 유머 감각과 다정다감한 성품은 그가 돌싱이건 뭐건 간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사귀면서도 여러 명의 여자들과 편하지 않게 데이트하고 있었던 것도 물론 알고 있었고요. 아마도 과장님이 만나는 여자 중에 아주 착한 여자가 있어서 그의 인생 계획에 동참해 줄 의향을 보였던지 그는 요즘 들어서 자꾸 결혼 이야기를 제 앞에서 꺼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와 인생을 함께 할 의향이 있는지를 넌지시 묻곤 하지요. 아마도 자신은 저쪽의 여자와 이미 이야기가 다 된 상황이라서 제가 오케이를 하면 저와 결혼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제가 깨끗이 떨어져 나가면 그만인 상황인 듯 했습니다. 불현듯 마음이 아파왔지만 그 긴 세월간 너무 실속을 못 차린 제 잘못이죠. 잠깐만 쉬다 가겠다 해놓곤 여태껏 붙어 있었으니 결국 저는 쫓겨나는가 보네요.